네, 상가튜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자, 테마 분석 실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또 생소하죠? 예, 나파모스타트. 일단 관련되는 종목들 챙기시고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 어떤 거냐면, 이 파스테르 연구소 쪽에서 렌데시비르보다도 뭐 수백 배가량 우수한 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졌다라고 해서 나파모스타트 치료제 성분이래요. 근데 기존에도 역시 있었고 혈액 항응고제. 그러니까 우리 그 혈액 투석, 응? 혈액 투석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잠깐 올라갔었죠. 혈액이 굳거나 아니면은 막 발가락이 썩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해외 사진에서도 봤었거든요. 게다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피부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혈액이 굳다 보니까. 근데 이 나파모스타트가 혈액이 굳는 것을 또 방지함과 동시에 강력한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가졌다라고 해서 한 두 가지를 좀 같이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게 뭐 어떤 임상을 좀 거쳤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실험을 통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얼마나 또 유해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타깃으로 이 신종 코로나 코비드 19 바이러스만 타깃으로 삼는다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약들이 다 부작용이 좀 있고 사람마다 면역 반응 체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이 나파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보다도 뭐 수백 배 우수하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 종목 챙기시고요. 자, 이 종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약품과 더불어서 SK케미칼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단순히 제약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나파모스타트 그러니까 이 정확한 명칭 자체는 나파모스타트 메실산염이에요. 그래서 나파먼주 뭐 10mg, 50mg 해서 기존에 뭐 췌장암 뭐 치료 또는 아니면 혈액 응고 방지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런 또 뜻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선점을 해서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일본 쪽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약 하나 뭐 있었죠?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일본 쪽에서 나왔던 제품보다도 아비간 그쵸 아비간 일본 쪽에 나왔던 아비간보다도 월등히 부작용이 적고 좋다라고 하게 되면 마스크 수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막고는 있지만 뭐 이제 진단키트 방호복 이런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이 약까지도 선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네요. 뭐 이를 통해서 아주 뭐 큰 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이름이라든지 네임밸류라든지 뭐 국위선양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그 홍보 이런 것들까지 저절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 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째 또 급등세가 나왔듯이 실제 매출이 반영되고 또 그다음에 기업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주가긴 합니다. 다만 매일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추세에 대한 방향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요.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종목에 대한 어떤 매매 타이밍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슈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고 이 관련되는 종목들 수급적인 상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자리에서도 뭐 제일약품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45,000원대까지 보이고 월봉선상에서도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 그 조심스럽지만 한 6만원대까지도 솔직히 보입니다. 예, 6만원대까지 솔직히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내부 추세선 선상에서는 이 라인 구간대가 어떻게 보게 되면 돌파가 나온 자리인데 매물대가 조금 두터운 자리이긴 합니다. 현재 36,000원, 7,000원대가 그래서 행여나 여기서 음봉이 나올지언정 재차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1차적으로 45,000원대까지 좀 더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실제로 나파몬스타트 관련해서 이슈가 더 된다라고 하게 되면 6만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이
진단 키트만큼의 어떤 부가가치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렘데시비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했었습니다만 국민이 한 사람당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뭐 두 알인가 세 알인가 먹었을 때 전체 매출액이 뭐 한 몇백억, 한 몇십억 규모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먹는다라는 가정하에도 그렇다는 얘기는 약값이 상당히 싸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이 팔면 좋겠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케미칼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그 다음에 동국제약, 종근당, 노십자 정도까지 오히려 중대형급 종목들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중형주급 이 종목들도 역시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종목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게다가 이제 실적들이 소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안 좋은 업종과 섹터와 종목들은 손절을 치고 또 실적이 좋은 업종 섹터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뭐 펀드 매니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 상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종목씩 살펴보게 되면 뭐 제일약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제 막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앞쪽에 좀 입질도 있었어요. 근데 매물대가 2만원대만 돌파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행여나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한번 공략을 들어가 봐도 될 만한 욕심이 나는 자리입니다. 즉 이런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가 음봉이 이틀가량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재차 올라가는 흔히 얘기해서 그냥 N자형 파동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파동 정도가량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역별 상태에서 이제 막 올라온 자리라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숨이 가빠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막 스타트 뜨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제일팜 홀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퍼먼 스타트 메실할염 요게 이제 치료제로 이제 부각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슈화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유통거래 주수가 많지는 않아서 자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 원래부터 일평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막 뭐 수천만 원씩 억 단위로 때려 박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원래 거래량 자체가 만주가 안 되는 종목인데 나중 가서 만약에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었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램제시비르도 처음에 트럼프가 언급하고 나서 좋다 나쁘다 해갖고 임상 들어갔더니 뭐가 뭐 고자가 되고 뭐가 기능이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건 없거든요. 주식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전망 같은 경우도 그런 변수들이 통제가 될 수 있거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 하되 평상시보다도 오히려 거래를 조금 줄여야 돼요. 이게 거래량이 터져서 그렇지 한번 눌려주게 되면은 하루 거래량이 뭐 4만주 5만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뉴질랩 어제 급락 나오더니 오늘 또 올라갔는데요. 정근점 때 이제 돌파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 치료제 개발 임상 공동 연구 기업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화는 가능하다.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은 조금 더 붙을 수 있겠고요. 시간외 쪽에서는 상한가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자는 갭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뉴질랩은 특징 자체가 장대 한봉 다음에 꼭 이상하게 다음날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는 갖고 계시던 분들이나 추격 매수하시던 분들 오전장에서 체크실 한번 보시고 눌려줬을 때 공략 들어가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일약품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약품이 그 오전 한 10시 반쯤 지나서부터 스타트 뜨기 시작해서 오후장 말미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매물 소화를 충분히 못 해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을 고민해 봤을 때 내일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이슈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서 매력적이어서 한 번 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 수급은 이 중에서 가장 좋아요. 일단 목표라인 구간대는 42,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의 큰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원대까지는 가볍게는 보는데
그 위로 45,000원대에서부터가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이런 이슈가 불게 되면은 분명히 부각은 될 텐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JW 중해제약의 기업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5천억짜리 기업에다가 수십여 가지 이상의 제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들, 또 악재들도 머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개발이라는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패하는 게 나오긴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42,000원대까지 무난하다. 그리고 월봉선상에서는 45,000원대까지 보인다. 근데 이제 그게 수급적 기술적인 어떤 해석이고요. 그렇게 가격을 잡는 거는 그 자리에서 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갔을 때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쉽게 가지만 윗꼬리를 단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윗꼬리 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수급이라는 것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SK케미칼 월봉 큰 차트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 뭐 한 11만원 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 종목도 역시 다음날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막 고가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간의 쪽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봉 밑꼬리 한번 잡으셔도 괜찮고요. 갭상승 뜰 때 시가 부근에서만 너무 바짝 붙지 마세요. 한번 바짝하고 올라갈 때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뭐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착실을 하시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구간대니까요. 그 점들 감안을 해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약. 동국제약은 좀 이슈가 좀 늦게 퍼지긴 했는데 시간에서 10%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수급은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쌍봉을 치고 있는 구간대라서 내일자 때 장대 양봉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한번 홀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신고가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종목의 끝자락은 항상 호재가 나오거든요. 동국제약도 기업 사이즈가 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올해 같은 예상되는 컨센서스 추정치가 5천억 이상의 실적 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작은 기업 아니거든요. JW 그 계열사들 같은 경우도. 근데 매출액이 오히려 이렇게 탄탄해요. 그러면 동국제약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과연 이 기업이 저걸 가지고 판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또 비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또 못하겠죠. 어떤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단키트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그 경구용 제품이라든지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슈성 재료로서만 일단 보고 진단키트처럼 매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자는 갭상승은 일단 예약이 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고가를 돌파해냈을 때 이런 식의 음봉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양봉 한번 밀고 올라가면 그 다음날에 또 양봉이 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그 탄력들이 스물스물 흐지부지 되면서 2주에서부터 3주 정도가량의 눌림목 구간대가 발생하는 만큼 이 점들 확인을 하시고 뺄 땐 빼고 착신할 땐 착신을 해주고 눌려줄 때는 조금 더 인내심 갖고 나서 기다렸다가 매수 한번 해주고 물려갖고 인내심을 갖고 대기하는 게 아니라 팔 때는 깔끔하게 나는 여기까지 하고 팔아내주고 매수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더 마음 편할 수 있겠죠. 물론 가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마음 편히 홀딩해도 상관없어요. 등락 주는 거 이 정도? 어차피 갈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마지막 동그라미 친 자리 구간대처럼 어차피 갈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등락 주더라도 갖고 가는 게 맞아요. 매매가 우리가 뭐 저점과 고점을 그렇게까지 따져가면서 아주 또 저점에 잡는다. 또 여기서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대에서 잘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렇지가 않은 이상은 굳이 저거를 교체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괜히 팔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매도가보다도 더 높게 팔 수가 있어요. 매도가보다 더 높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비중 조절만 좀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도 시간에 좀 올라간 상태인데요. 종목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형주이긴 한데 종근당 중형주인데 매출액 일단 조단위 찍었고 작년도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월봉 차트에서 강한
강한 저항라인 구간대가 얼마였냐면 이제 12만원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12만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위치가 쌍봉을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근당은 한 후발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종목들이 그 나파모 스타트 관련주로 올라갔을 때 SK케미칼까지 동국제약, 종근당, 녹십자 같은 경우는 기업 사이즈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무슨 상한가 때린다든지 20%gram 뽑아준다든지 하는 액션 자체가 조금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한 종목을 택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갈 거라고 하면은 불안한 게 아니라 대장주격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SK케미칼 위쪽에 있는 종목들 갖고 신규로 보실 분들은 또는 눌림목자리 보실 분들은 그 종목들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한해서만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지는 않았죠. 소식이 늦게 들려왔던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오후장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한번 돌았던 이슈예요. 그래서 제일약품이 먼저 상한가를 쳤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녹십자 되겠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간에서 소폭 올라가 있기는 한데 앞쪽에 있었던 요 쌍봉자리 17만원 선에서부터 16만 5천원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판딕티주라고 해서 역시 그 주성분이 나파모 스타트로 된 녹십자에서 내놓은 그 제품이에요. 그 제품이니까 관련이 있다. 실제로도 생산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상태는 이 중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게 탄력을 받을 자리에서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종목 상승이 그렇게 쉽게 나온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앞쪽에 혹시나 물려 계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매물 저항 때는 한 19만원 선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18만 5천원에서부터 19만원 라인 자리, 지난번에 19만원 딱 찍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한번 두들기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뭐 매매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물리셨던 분들이 빠져나오시고요. 또 물리지 마시고, 종목을 막연하게 들고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지만 이 또 하늘이 또 점지해준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겠죠. 예. 일평균 거래량이 10만주, 20만주, 어쩔 때는 7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자체는 윗골이라든지 장중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이슈 섹터이다.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셨죠? 그럼 두 번째,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처럼 매출액을 베이스로 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파모가 아무리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는 그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탁월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발견을 했지만 이미 시장에 있는 그 제품들에서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가적인 효과를 본 거예요. 게다가 이제 혈액 응고 방지와 그 다음에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뭐 100배 이상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포커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자, 금요일자 초점 맞춰서 한번 보시고 차후에도 한 번 더 이슈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들이 이 나파모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점 좀 체크 좀 하시고, 이왕에 매매하실 것 같으면 대장주 쪽으로 투자에 대한 비중 자체는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라고 해서 여기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5천만원 억 단위가량 때려박지 마시고 그 밑으로 언더로 해가지고 한 번에 사업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물량으로서만 대응하셔야 돼요.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탄력 안 받을 때는 굉장히 지루해요. 제약품이 오늘 상가 가서 이뻤는데, 자, 이 차트 어때요? 이 차트 어때요? 오늘 상한가 가서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차트 어때요? 또 상한가 한번 치면 무슨 뭐 차트가 이쁘다네, 뭘 만든다네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이게 어제자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저게 상한가 갈 줄 아냐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싹 한번 또 부각이 됐으니까 일단 그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저항대 체크해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와 좀 중기적인 부분들과 유의해야 될 점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한 발 빠른 이슈들, 그 다음에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 플레이에서 상한 레이더 검색하셔가지고 상한 레이더 검색하셔가지고요. 어플 꼭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전망들이라든지 타이밍들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니까요. 오셔서 좋은 전략들과 전망들 받아보시고 5월 15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되겠습니다. 이 점들 확인하시고요.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